한국이 과연 미얀마와 다를 게 뭔가? 미얀마는 수치여사의 민주정권을 군부가 총칼로 뒤집어엎고 현재 군이 행정, 입법, 사법, 언론을 장악했다. 특히 입법부의 25%는 군부가 지명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헌법 관련 개정은 75%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실질적으로 현행 제도로서는 도저히 진정한 민주화 시스템을 만들 수 없고 군부의 도미 없이는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미얀마를 보면서 한국이 왜 오버랩이 될까? 한국은 현재 검찰공화국이다. 그동안 법조시장 정치권 각종이 입정도를 취하던 검찰이 이제는 대통령 권력마저 넘보며 일종의 연성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 검찰이 입법부, 사법부, 언론, 일부 행정과의 연대 협동, 협조 때로는 협박을 통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지켜주고 보전해주고 법조인사들이 당 고위직에 포진하며 각종 불법을 용인해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김기현, 나경원, 권성동, 곽상도 등등 일일이 나열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사법부는 검찰이 그동안 쌓아둔 법관 비리와 각종 학내 결수원 인맥을 물밑으로 활용하여 법관들과 타협 연대 협박을 통해 각종 주요 사건을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게 해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언론과 포털은 이미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은 조선 동아를 중심으로 각종 이익을 공유하며 검찰의 편에 서 있다. 일부 행정 권력도 검찰이 쌓아둔 관료들의 비리와 각종 인맥을 활용하여 현재 민주정권의 각종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국민을 힘들게 만들어서 반대파인 국민의힘이 상대적 이익을 보게 도움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국민 지원을 한사코 반대하는 기재부 관료들일 것이다. 그리고 검찰공화국은 미얀마와 비슷하게 25에서 30% 정도의 입법부를 경상도와 일부 지역을 통해 항상 장악을 하고 있다. 박정희 시대 전에는 없었던 영호남 지역 감정으로 지금은 아베가 나와도 당선이 된다는 경상도를 만들어버렸다. 따라서 입법부의 최소 25에서 30%는 검찰과 친일 정권이 항상 장악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각종 선거에서도 이미 고정된 25에서 30%에서 조금만 더 얻으면 대통령 권력까지 언제든 장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미얀마 군부는 총칼로 권력을 장악하고 길들여진 언론인을 통해 일부 군부 지지층과 일부 판단력이 흐린 중간계층을 포섭해서 권력이 이어진다면 한국 검찰부는 검찰 권력과 길들여진 언론인을 활용해 일부 지지층과 판단력이 흐린 중간계층을 포섭해서 권력이 이어지고 이젠 대통령 권력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검찰부에게 언론과 포털은 총칼과 마찬가지이다. 민주정부는 검찰의 연성 쿠데타를 공수처 정도와 수사권 조정으로 막아보려 했으나 과연 이게 가능한가? 어차피 공수처의 검사들도 법조인들이며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젠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의 수입이다. 그들도 변호사 생활할 때 검찰이 괴롭히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과연 검찰의 썩은 부분을 제대로 도려낼 수가 있을까? 사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총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사법 처리가 되었어야만 한다. 결론은 정말 순수한 시민들이 물리적으로 정치검사들 잡아다가 광화문 단두대에서 목을 따는 유혈혁명이 발생하기를 원하는가. 민주당과 차기 이재명 정부는 바로 즉시 2,000명에 달하는 검사를 모두 해임하고 5년에서 10년 정도 인권노동사회국선 변호사를 하며 사회에 기여한 변호사 중에 일정 시험을 거쳐 검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 암 수술 때 애매하게 암의 일부를 남겨두면 언젠가 다시 그 암덩어리는 커지게 되어 있다. 처음엔 부담이 갈지라도 썩은 부분을 한꺼번에 도려내야만 한국이 미얀마 같은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다.